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 이른 새벽 하늘은 아직 어둡고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어느새 겨울의 끝자락이 다가오고 있었고 바람은 뺨을 스치며 날카롭게 지나갔다. 이 동네에서 아침마다 쓰레기를 정리하던 김노인은 오늘도 작은 손수레를 끌며 동네 골목을 돌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따라 평소와는 다른 소리가 들렸다. 낑낑 약한 신음소리. 김노인은 멈춰섰다. 소리는 오래된 녹슨 쓰레기통 속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뭐야 설마. 그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다. 그 순간 깜짝 놀라 한 걸음 물러섰다. 작고 더러운 담요 속에 누군가의 버려진 생명. 한 마리의 강아지가 떨며 웅크리고 있었다. 온몸은 찢어진 상자 조각과 음식물 쓰레기로 뒤덮여 있었고 한쪽 귀는 피로 젖어 있었다. 이런 짓을 누가? 그는 서둘러 손수레에 그 강아지를 조심히 실었다. 그리고 곧장 근처에 있는 동물병원으로 향했다. 그의 손은 떨렸고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다. 동물병원 하루 동물 클리닉.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일찍 나오는 수의사 한세윤은 병원 앞에서 김노인을 보고 놀라 문을 열었다. 김노인, 이런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이 아이 좀 봐줘. 쓰레기통에서 찾았어. 세윤은 말없이 강아지를 조심히 받아들고 진찰대 위에 눕혔다. 그리고 얼굴을 자세히 보던 순간 그녀의 손이 멈췄다. 눈. 강아지의 눈을 본 순간 세윤은 숨이 멎는 듯 얼어붙었다. 그 눈동자 안에는 이상하게도 사람의 눈처럼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단순한 공포나 고통이 아닌 기억과 기다림의 감정. 마치 누군가를 오랫동안 기다린 듯한 표정. 이건 그냥 강아지가 아니야. 세윤은 강아지의 눈빛에서 무언가 강렬한 메시지를 느꼈다. 마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닌 누군가를 찾고 있는 눈 같았다. 그날 저녁, 병원에서는 작은 회의가 열렸다. 세윤, 그녀의 조수 유리, 그리고 자원봉사로 병원 일을 돕고 있는 대학생 준호까지 모두 강아지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치료는 가능하지만 이 아이 어쩐지 이상해요. 눈빛이. 게다가 몸 여기저기 상처가 특이해요. 날카로운 것에 의한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생긴 흉터예요. 혹시 실험용이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세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가 어떻게 서울 외곽 쓰레기통에. 그리고 그때 강아지가 고개를 들었다. 세윤을 빤히 바라보며 눈을 맞췄다. 그 순간 세윤의 뇌리에 아주 낯익은 장면이 번개처럼 스쳐갔다. 10살 시절 자신이 잃어버렸던 그 강아지. 그때도 이렇게 생겼었다. 같은 흉터, 같은 눈. 설마, 아니야. 그건 말도 안 돼.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에서 불길하고도 그리운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 강아지는 정말 단순한 유기견일까? 아니면 세윤의 과거와 어떤 연결고리를 가진 돌아온 존재일까? 한세윤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강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머릿속으로 자신이 10살이던 해로 돌아갔다. 그때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할머니 집에 잠시 맡겨졌던 시기. 그 시절 그녀의 유일한 친구였던 작은 진돗개 몽실이. 몽실아, 너 설마. 그녀는 손을 조심스럽게 뻗어 강아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강아지는 놀라지 않고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듯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다. 심장은 쿵쿵쿵. 세윤은 이성으로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확신하고 있었다. 유리 씨, 이 아이 DNA 검사 가능해요? 예, 샘플은 금방 뽑을 수 있어요. 근데 누구랑 비교를 하시려고요? 세윤은 가방에서 낡은 목걸이를 꺼냈다. 멍실 2011이라고 적힌 작고 다른 이름표. 이거 내가 예전에 잃어버린 아이 거예요.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도착했다. 파일을 열자마자 유리의 눈이 커졌다. 선생님 99, 98% 일치해요. 믿기 힘들겠지만 이 강아지 몽실이 맞아요. 순간 병원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그 어떤 영화보다도 놀라운 반전. 12년 전 잃어버렸던 강아지가 다시 그녀 앞에 나타난 것이다. 아, 이상한 퀸그랜. 하지만 기쁨도 잠시 준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선생님 몽실이의 몸 여기저기 마치 실험기구에 연결되었던 흔적 같아요. 이거 의료기관에서 쓰는 트래커 비슷한 것도 안에 있더라고요. 세윤은 얼굴이 굳어졌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몽실이를 수년 동안 어딘가에 가둬두고 실험을 했다는 거야? 가능성 있어요. 누가 왜 강아지를 그렇게까지. 그날 밤
세윤은 병원에서 홀로 몽실이를 지켜보다가 무심코 병원 CCTV를 확인했다.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보였다. 전날 새벽 병원 근처를 서성이는 후드티를 입은 남자. 쓰레기통 쪽으로 다가갔다가 강아지를 조심히 넣는 모습. 누구지? 더 충격적인 건 거다. 그 남자가 쓰레기통에 강아지를 넣고 떠나기 전에 살짝 고개를 돌려 병원 간판을 올려다봤다는 사실. 하루 동물 클리닉. 마치 일부러 이곳에 버린 듯한 태도. 이건 우연이 아니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몽실이를 여기로 데려온 거야. 아, 그리고 바로 그때 병원 전화가 울렸다. 세윤이 전화를 받자 잠시 정적이 흐른 후 들려온 목소리. 몽실이 잘 있죠?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섬뜩하게 차가웠다. 누구세요? 그 아이는 특별하니까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병원 밖으로 데려가지 마세요. 그리고 뚝! 세윤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 아이는 특별하다. 깊은 밤. 그날 밤 병원 주변에 검은 밴 한 대가 멈춰섰다. 두 남자가 내렸다. 그리고 조용히 병원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곧 회수하러 들어간다. 준비해. 깊은 밤, 동물병원 하루 클리닉 앞 골목에 불빛 하나 스며들지 않았다. 검은 밴에서 내린 두 남자는 병원 안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통신기로 짧게 말했다. 타깃 확보. 내부는 여성 수의사 한 명, 감시 시작. 한편 병원 안에서는 몽실이가 조용히 세윤 옆에 누워 있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불안하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몽실아, 몽실아, 왜 그래? 무서운 꿈 꿨어? 세윤은 몽실이를 다독이며 이불을 덮어주었지만 그 순간 창밖에서 이상한 기척을 느꼈다. 무심코 창문을 보자 누군가가 커튼 너머로 병원 안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즉시 조명을 껐고 핸드폰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밤 2시 45분 병원 앞에서 수상한 사람 둘이 네, 지금 바로 와주세요. 그러나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무언가가 병원 뒷문을 찌익 소리를 내며 열었다. 세윤은 심장이 얼어붙는 기분으로 몽실이를 안고 진료실 뒤 창고로 숨었다. 그리고 조용히 문틈을 통해 들여다보았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 둘이 병원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그들은 몽실이를 찾는 듯 침대와 책상 밑을 하나하나 살피기 시작했다. 이건 그냥 유기견이 아니야. 본부에서도 이 아이가 특별하다고 했잖아. 눈 속에 그 코드 네가 봤지? 응. AI 추적 마킹이었어. 근데 어떻게 살아남은 거지? 세윤은 혼란스러웠다. AI? 추적 마킹?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그때였다. 창고 쪽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 남자 한 명이 손전등을 들고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세윤은 떨리는 손으로 가위를 들고 몸으로 몽실이를 감쌌다. 제발 아무 일 없이 지나가 주세요. 하지만 손전등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여기 있다. 남자가 소리쳤고 세윤은 반사적으로 가위를 휘둘렀다. 그리고 동시에 몽실이가 갑자기 짖으며 앞으로 뛰쳐나왔다. 컹컹 컹. 예상치 못한 반응에 남자가 뒤로 넘어졌고 그 틈을 타 세윤은 몽실이를 안고 창고 창문을 열고 밖으로 탈출했다. 골목을 정신없이 달리는 그녀. 피가 묻은 손.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괜찮아, 몽실아. 조금만 더 가면 돼. 누가 도와줄 거야. 그때 병원 근처 파출소 간판이 보였다. 세윤은 마지막 힘을 다해 문을 열고 들어갔다. 도와주세요. 누군가 우리를 쫓아와요. 경찰은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했고 수상한 차량과 남자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다. 병원 CCTV는 모두 포맷되어 있었고 침입 흔적은 정리된 뒤였다. 하지만 남겨진 한 가지 단서, 몽실이의 몸에서 꺼낸 작은 칩. 그 속엔 복잡한 데이터와 의문의 로고, 시넥스, 바이오젠 코리아. 세윤은 경찰과 함께 데이터 복구 전문가를 만나기로 했다. 그리고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다. 이건 단순한 유기견 이야기가 아니야. 몽실이 넌 뭔가 더 큰 비밀을 안고 있어. 당신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경찰서 디지털 분석팀의 팀장 박진수는 칩을 확대경으로 들여다보며 말했다. 이건 단순한 위치 추적용 칩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살아있는 생체 정보와 연결된 AI 알고리즘이 들어있어요. 세윤은 벅찬 숨을 내쉬며 물었다. 그게 무슨 뜻이죠? AI가 개 안에 있다고요? 박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도 누군가 강아지를 실험체로 사용한 겁니다. 하지만 그건 불법이에요. 특히 이렇게 유기에서 버린 건 뭔가 잘못됐거나
누군가가 실험체를 없애려고 한 흔적입니다. 그날 밤 세윤은 몽실이 옆에서 잠도 못 자고 앉아 있었다. 몽실이는 조용히 그녀의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있었다. 네가 뭘 겪었든 간에 이제 안전해. 내가 지켜줄게. 그때 몽실이가 갑자기 눈을 뜨더니 이상한 소리를 냈다. 띠, 삐, 오류, 오류. 세윤은 깜짝 놀라 눈을 떴다. 몽실이가 말을? 아니 분명히 입은 움직이지 않았는데 소리가 머릿속에서 직접 들린 것 같았다. 다음 날 세윤은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냈다. 저 혹시 강아지가 사람의 뇌에 직접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박진수 팀장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지만 옆에 있던 젊은 분석가 윤지는 표정이 굳어졌다. 잠깐만요. 혹시 그 강아지 눈동자에 푸른 선이 있나요? 세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윤지는 노트북을 열고 화면을 넘기며 말했다. 그건 뉴럴 커넥트라는 실험의 일부였을지도 몰라요. 인간과 동물 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위해 개발된 프로젝트예요. 하지만 실패했다고 해서 모두 폐기된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럼 몽실이는 그 프로젝트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윤지는 조용히 말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그걸 감추기 위해 뭐든 할 거예요. 데이터, 증거, 그리고 몽실이까지. 그 순간 경찰서 밖에서 폭발음이 울려 쿵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고 연기가 복도를 가득 채웠다. 비상 상황입니다. 외부 침입. 세윤은 몽실이를 안고 다시 도망쳐야 했다. 이번엔 경찰서조차 안전하지 않았다. 그녀는 근처 폐건물로 몸을 숨겼다. 밖에는 수상한 차량이 돌아다니고 드론이 하늘을 감시하고 있었다. 몽실아, 이건 단순한 구조가 아니었어. 넌 누군가의 비밀이었구나. 그때 몽실이가 조용히 그녀를 쳐다보며 또다시 뇌리의 음성이 울렸다. 시넥스는 신뢰할 수 없어. 도망쳐. 안전한 사람? 차도윤을 찾아. 차도윤? 누구지? 이제 세윤의 다음 목표는 분명했다. 몽실이의 기억 속에 길 하나만 봐서 희망 차도윤이라는 사람을 찾아야 했다. 그 사람이 이 미스터리의 열쇠일지도 몰랐다. 세윤은 차도윤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그 이름이 어떻게 그녀에게 다가왔는지 전혀 몰랐다. 그저 몽실이가 계속해서 울리는 신호처럼 차도윤이라는 이름이 그녀의 머릿속에 반복해서 떠올랐다. 안전한 사람 차도윤. 세윤은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거리를 살폈다. 길은 고요했고 하늘은 어두웠다. 하지만 여전히 그 외부 침입자들이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녀는 몽실이를 꼭 끌어안고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차도윤? 누굴까? 왜 몽실이가 그를 찾으라고 할까? 그녀는 결심했다. 차도윤을 찾기로. 어떤 위험이 닥쳐도 이 미스터리의 실체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만날 수밖에 없었다. 세윤은 경찰서로 돌아가는 대신 차도윤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추적하기 위해 그녀가 알고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켜고 차도윤을 검색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보다 충격적이었다. 차도윤은 유명한 인물이었고 정부의 비밀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그의 이름은 상위 비밀 정보 목록에 올라 있었다. 세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화면을 스크롤했다. 차도윤, 프로젝트 뉴럴 커넥트 책임자. 그녀는 그 프로젝트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동물의 뇌에 인간의 인식 체계를 이식하는 실험이었다. 그 프로젝트는 대다수의 실험체들이 사망한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명의 생존자가 존재했으며 몽실이가 그 중 하나라는 것이 확실해 보였다. 세윤은 계속해서 검색을 이어갔고 결국 차도윤의 현재 위치를 추적하는 데 성공했다. 그의 마지막 기록이 남아있는 곳은 서울 외곽의 한 폐쇄된 실험실이었다. 세윤은 몽실이를 안고 그곳으로 향했다. 거리는 어두웠고 실험실 주변은 철저히 폐쇄된 지역이었다. 세윤은 그곳에 도달하기 전에 다시 한번 결심을 다졌다. 이제 나를 믿고 따라와. 모든 게 끝날 때까지 함께 할 거야, 몽실이. 그녀는 몽실이를 품에 안고 어두운 골목을 지나며 폐쇄된 실험실로 향했다. 세윤은 여전히 몽실이의 눈에 나타난 신호를 떠올리며 그가 왜 그곳으로 가야 하는지 차도윤과의 만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했다.
그리고 실험실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그곳의 문을 열었다. 어두운 방 안 그곳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 모른 채로 누구세요? 누구세요? 그녀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 한 남자가 반응했다. 차도윤, 당신은? 음, 세윤은 잠시 머뭇거렸고 몽실이가 그녀의 팔에 놓인 채로 지나는 대로 진지한 눈빛을 보내 세윤은 깨달았다. 몽실이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강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 저는 몽실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가 말했어요. 당신을 찾아야 한다고. 차도윤은 그녀의 말을 듣고 얼굴에 복잡한 감정을 띄었다. 몽실이가 말했나요? 정말로 그가 살아있다는 걸 믿으셨나요? 그때 세윤은 문을 열고 들어온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다. 차도윤, 그 사람은 이미 너무 늦었다. 우리가 원했던 것은 완전한 통제야. 세윤은 뒤를 돌아보았고 그곳에서 본 것은 예상치 못한 배신자였다. 세윤은 차도윤이 말한 완전한 통제라는 단어에 머리가 혼란스러워졌다. 그녀는 곧바로 뒤를 돌아봤고, 그곳에서 보았던 사람은 예전에 한 번 만난 적이 있는 이상한 남자였다. 그 남자는 차도윤과 함께 일했던 실험 프로젝트의 고위 인물이었다. 그의 얼굴에 흐르는 차가운 미소는 세윤의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단지 배신자일 뿐 아니라 세윤을 향한 치명적인 함정이 될 존재였다. 이게 다 뭐야? 네가 말한 완전한 통제는 무슨 뜻이냐? 세윤은 두 눈을 크게 뜨고 차도윤에게 물었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 속에 숨겨진 무언가가 이상하게 느껴졌다. 세윤 씨, 사실 몽실이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은 단순한 동물의 능력이 아니죠. 당신이 그걸 알게 되면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차도윤은 잠시 침묵한 후 세윤을 향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몽실이의 눈, 그게 바로 그 능력의 증거예요. 그의 눈을 보면 모든 걸 알아차릴 수 있어요. 이 실험은 그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세윤은 몽실이를 바라보았다. 그의 큰 눈은 여전히 깊고 말할 수 없는 비밀을 담고 있는 듯했다. 그리고 그녀는 몽실이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능력이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는지 아직 알 수 없었다. 그때 세윤의 몸이 갑자기 얼어붙었다. 뒤에서 들려오는 음성에 온몸이 굳어버린 것이다. 몽실이를 데리고 나가세요. 그 목소리는 차도윤의 것이 아니었다. 그 남자였다. 그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요. 더 이상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세윤은 긴장한 목소리로 말하려 했다. 왜 우리가 여기에 있어야 하죠? 그게 무슨 뜻이죠? 남자는 자신의 입을 벌려 눈빛을 교차시키며 대답했다. 이 실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통제해야 했습니다. 네가 몽실이를 가지고 나가면 모든 게 달라지죠. 이스라엘은 하나 패러키며 되는 걔는 세윤은 그 남자의 말을 들은 순간 온몸이 굳어져 갔다. 그의 말 속에는 거대한 음모가 숨겨져 있었다. 차도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확신하게 된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차도윤, 이게 이게 무슨 일이죠? 세윤은 갑자기 상황이 너무 복잡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몽실이를 끌어안으며 점점 더 강해지는 불안감을 느꼈다. 당신이 정말 진실을 말해준다면 우린 이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몽실이와 함께 지옥으로 떨어질 거예요. 세윤은 이제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몽실이의 능력을 믿었고 그 능력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제 그 능력을 통제하려는 자들의 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차도유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키며 말했다. 세윤 씨, 사실은 당신도 모르게 중요한 정보를 알고 있어요. 몽실이를 데리고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이 모든 끝을 만든 거죠. 갑자기 실험실 안이 어두워졌다. 세윤은 그 순간 알았다. 누군가가 들어온 것이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차도윤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손에 쥐어진 작은 장치들이 반짝였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도윤. 그들이 우리를 막을 수 있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윤은 절박하게 물었다. 차도윤은 얼굴을 가리고 미소를 지었다. 이제 너희가 준비해야 할 시간이다, 세윤.
그 순간 실험실의 문이 열리고 새롭게 등장한 인물이 등장했다. 그녀는 바로 차도윤의 가장 친한 동료였다. 하지만 그녀가 그들에게 다가왔을 때 그녀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었는지 세윤은 깨달았다. 너희들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 그녀는 천천히 말하며 차도윤을 향해 칼을 들었다. 차도윤의 동료는 칼을 손에 쥔 채로 세윤과 몽실이를 향해 한 발자국씩 다가갔다. 그녀의 표정은 차갑고 무표정했다. 세윤은 그 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달려들어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었다. 세윤은 몽실이를 꼭 껴안았다. 그 작은 강아지가 떨고 있었다. 이제 몽실이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능력을 차도윤과 그의 동료들이 왜 이렇게 반드시 손에 넣으려 하는지 명확해졌다. 당신이 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면 모든 것이 끝날 거예요. 이 실험이 끝나면 모든 것이 변할 거예요. 동료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 속에서 불길한 냉정함이 묻어났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몽실이를 왜 이렇게 중요시하는 거죠? 그가 단지 강아지일 뿐이라면 왜 이토록까지 해야 하는 거죠? 세윤은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무언가를 알아야만 했다. 차도윤은 깊은 숨을 들이키며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세윤 씨, 이제 알아야 할 시간이 왔어요. 몽실이의 눈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은 단순한 예측 능력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세윤은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러고는 말을 이었다. 그럼 왜 그 능력을 이용하려는 거죠?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차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우리는 이 능력을 군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려 했어요. 세상 모든 전쟁과 충돌을 예측하고 그 결과를 바꿀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몽실이가 그 능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조정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런 힘을 가진 존재는 단 한 명만 있어야 하죠. 세윤은 그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짧은 시간 동안 그 능력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몽실이는 여전히 한 마리 작은 강아지일 뿐이었다. 그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차도윤의 동료가 칼을 들고 세윤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이제 그 칼이 몽실이를 향해 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세윤에게만 겨누어져 있음을 알았다. 이제 마지막 선택이야. 그 여자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이 길을 가느냐, 아니면 몽실이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느냐, 단 하나의 선택만이 남아 있어요. 세윤은 순간적으로 손에 든 몽실이를 더욱 꽉 끌어안았다. 칼날의 차가운 느낌이 느껴졌다. 그녀는 이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녀의 선택이 몽실이의 미래와 모든 사람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세윤은 눈물을 참으며 속삭였다. 하지만 몽실이의 능력을 이용한다면 그건 인간의 이기심에 의해 이용되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그 능력을 잘못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이 그렇게 변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저 이 강아지가 행복할 수 있게 하고 싶어요. 차도윤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세윤 씨, 그게 바로 문제예요. 우리는 이 능력을 통제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 능력은 통제되지 않을 거예요. 몽실이가 자유롭게 사용하게 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든 변할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 능력을 조절하지 못하면 몽실이가 그 능력을 잘못 사용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세유는 눈을 감았다. 몽실이는 여전히 떨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몽실이에게 무언가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 작은 강아지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어쩔 수 없어요. 세유는 결심을 굳혔다. 제가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몽실이는 단지 강아지가 아니라 더 중요한 존재예요. 저는 그를 위해 싸울 거예요. 세유는 칼을 겨누고 있던 여자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그 선택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는 몽실이를 지킬 거예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순간
차도윤의 동료가 칼을 내리쳤다. 세윤은 그 칼날을 막기 위해 몸을 돌렸다. 세윤은 그 칼날이 다가오는 순간 자신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일은 단순히 자신의 생명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몽실이와 세상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칼날이 그대로 그녀를 향해 내리치려는 찰나, 세윤은 몸을 비틀어 그 칼날을 피하려 했다.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갑자기 병원 입구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차들의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소리와 함께 경찰들이 병원 안으로 급히 들어와 상황을 제지하기 시작했다. 세윤은 잠시 믿기지 않는 상황에 얼어붙었지만 그럴 여유도 없었다. 그 칼날이 눈앞에서 멈추고 상황이 뒤바뀌기 시작했다. 차도윤은 잠시 충격을 받은 듯 멈췄다. 그 사이 경찰들이 그의 동료들에게 접근하고 강제로 그들을 제지하기 시작했다. 지금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 경찰 한 명이 차도윤에게 다가가며 물었다. 차도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세윤은 몽실이를 다시 한번 꼭 끌어안았다. 그녀는 이제 이 작은 강아지의 미래와 함께 세상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이 순간 몽실이의 능력이 그들의 계획을 바꾸지 않았다면 세윤은 그저 몽실이가 안전하게 살아가기를 바랐다. 세윤 씨, 한 경찰이 조용히 다가왔다. 우리는 이제 상황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이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강아지는 이제 더 이상 당신만의 몽실이가 아니에요. 세윤은 경찰의 말에 잠시 충격을 받았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 몽실이가 더 이상 그녀의 강아지가 아니라면 그럼 누가 이 강아지를 원하고 있는 걸까? 저희는 몽실이를 구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찰이 계속해서 말했다. 그의 능력을 연구하고 그것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방법을 찾을 예정입니다. 세윤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 능력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모른 채 연구하는 것, 그 능력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접근하는 것만큼 두려운 일이 없었다. 그녀는 몽실이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세윤은 경찰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몽실이의 능력은 무조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단지 작은 강아지일 뿐이에요. 그의 능력을 연구하는 것보다 그는 자유롭게 살아야만 해요. 세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결단은 확고했다. 그녀는 몽실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경찰은 세윤의 말에 쉽게 동의하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이 강아지의 능력은 이제 정부의 손에 맡겨야 해요. 경찰이 답했다. 세윤은 그 말을 들으며 몽실이를 품에 안았다. 그녀는 자신의 손에서 이 강아지가 다시 빼앗길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이번에는 세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생각이었다. 그때 병원 입구에 다시 한번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한 남자가 병원 안으로 급히 달려왔고 그의 얼굴은 급박함과 함께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경찰에게 달려가며 말하기 시작했다. 이 강아지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몽시리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능력에 대해 당신들이 전혀 몰랐던 진실이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그 말을 듣고 숨을 죽였다. 세윤은 그 남자에게 다가갔다. 그가 말하는 진실이 무엇일지, 그리고 그 진실이 몽실이와 세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졌다. 세윤은 그 남자의 말을 듣고 몸이 굳어졌다.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긴장감과 두려움이 그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그가 지금 와서 등장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남자는 계속해서 말하며 경찰들의 시선을 끌었다. 이 강아지, 몽실이, 그가 말을 이어갔다. 그의 능력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 능력은 몇 년 전 비밀스러운 실험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그 실험의 목적은 바로 생명체를 진화시키는 것이었어요. 세윤은 그 말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실험? 몽실이가 실험의 결과물이라니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 남자를 바라보며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경찰들은 혼란스러워하며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남자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 실험은 이 강아지 한 마리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
심지어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몽실이는 그 실험의 첫 번째 결과물이었죠. 그러나 이 실험이 알려지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밀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세유는 그의 말에 깊이 빠져들었다. 이 강아지가 단순히 버려진 작은 생명이 아니라 실험의 결과물이라니 그녀는 그런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경찰 중 한 명이 그 남자에게 다가가며 물었다. 그럼 그 실험이 언제, 누구에 의해 이루어진 겁니까? 그리고 왜 몽실이가 살아남았죠? 남자는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실험은 몇 년 전 한 대기업의 비밀 연구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인간의 진화 속도를 가속화하는 것이었죠. 몽실이는 그 실험의 첫 번째 대상이었고 그 능력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발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험은 실패로 끝났고 연구소는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몽실이를 버린 거죠. 세유는 그 말에 충격을 받으며 물었다. 그럼 그 연구소가 지금도 존재하는 건가요? 그들이 또 다른 실험을 하고 있다면 몽실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 연구소는 지금도 존재합니다. 남자가 말했다. 하지만 그들의 실험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정부와 관련된 사람들까지 얽혀 있어요. 몽실이는 그들의 손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세유는 몽실이를 더욱 끌어안았다. 그녀는 이 강아지가 단순히 버려진 생명이 아니라 세계의 비밀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꼈다.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는 몽실이를 지키겠다는 결단이 더 강했다. 세유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 강아지를 끝까지 지킬 것이며 그 어떤 힘도 그를 빼앗을 수 없도록 싸울 것이라고. 그때 경찰 중 한 명이 다가와 세윤에게 말했다. 세윤 씨, 이제 당신은 몽실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를 숨기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숨긴다고요? 세윤은 물었다. 그럼 몽실이가 그들의 실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방법이죠? 저희도 마찬가지로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몽실이를 찾고 있고 몽실이의 능력을 이용하려 할 겁니다. 그 능력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무도 몰라요. 이제 우리는 그 능력을 통제할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윤은 몽실이를 다시 한번 안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다. 몽실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그 길은 쉽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이 작은 강아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비밀을 감추기 위한 싸움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알지 못했다. 몽실아, 세윤은 속으로 다짐하며 속삭였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널 절대로 잃지 않을 거야. 그 순간 세윤은 몽실이의 작은 얼굴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그녀의 미래를 함께 꿈꾸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강하게 결심했다. 이 싸움은 시작에 불과하며 그 어떤 것도 그들의 여정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믿기로 했다. 세윤은 몽실이를 품에 안고 수많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연구소, 그들의 실험서, 그리고 그 실험에서 태어난 몽실이의 능력. 그 모든 사실이 세윤의 마음속에서 얽혀 점점 더 무겁게 다가왔다. 이제 그들은 몽실이를 찾기 위해 다시 움직이고 있었다. 시간이 없었다. 세윤은 잠시 숨을 고른 후 결단을 내리기로 했다. 그녀는 몽실이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녀는 하나의 질문에 답을 내야 했다. 몽실이를 숨길 것인가? 아니면 그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어 더 큰 싸움을 일으킬 것인가?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하나의 빛이 번쩍였다. 세유는 몽실이가 단순히 숨겨진 존재가 아니라 그 능력을 세상과 나누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가진 모든 이들을 위해 이 작은 강아지가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기 시작했다. 몽실아, 세유는 눈물을 참으며 속으로 말했다. 너는 단지마리 강아지가 아니야. 너는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야. 세유는 경찰과 함께 몽실이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기로 했다. 그곳은 바로 정부와 연구소의 감시를 피해 숨을 수 있는 곳, 그리고 그곳에서 몽실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제대로 이해하고 연구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곳에서 세유는 몽실이의 능력을 제대로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 될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다.
경찰들은 세윤의 결단에 놀라워했지만 결국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 그들은 세윤과 몽실이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으며 세윤도 그들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싸움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싸움은 단지 몽실이만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세상에 숨겨진 비밀들을 밝혀내기 위한 싸움이 될 것이었다. 며칠 후 세윤은 정부 관계자들과의 중요한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는 몽실이가 가진 능력에 대해 논의했고, 세윤은 그 능력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할 방법들을 제시했다. 물론 그 능력이 가진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고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동안 몽실이의 능력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제 세상은 그 능력을 알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세윤은 몽실이와 함께 그 능력이 세상을 더욱 밝고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세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에 갇히지 않았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몽실이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우리의 여정은 이제 시작이야. 세윤은 몽실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될 거야. 그녀의 말처럼 몽실이와 세윤은 이제 더 이상 단순히 버려진 존재가 아니었다. 그들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였으며 그 힘은 무엇보다도 세상을 향한 사랑과 희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세윤과 몽실이의 이야기는 이제 끝을 맞이했다. 하지만 그들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세상은 변화하고 있었고 그 변화를 이끌어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세상에 새로운 빛을 비추는 이야기로 남을 것이다.